제가 좋아하는 프로인 뉴키즈 프로의 어느 단단하게 빛나는 청춘을 그려나가는 자립청년,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준 박광빈 자기님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최근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방송에 본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립 멘토를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자립을 하는 가운데 힘든 것들을 많은 방송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변화해서 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방송에 보면 댓글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유튜브에 보면 어떤 방송을 보고 리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은 특히 194개의 댓글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들이 올바른지, 그리고 보다 이 청년들, 이 자립 청년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누가 지원을 아무리 잘해줘도 그 지원과 자립 청년들의 의지, 올바른 생각과 굳은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참 많은 제 3자이지만 자립한 선배로서 너무나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 미래 한국의 자산이다. 강빈 씨 응원하고 행복하세요. 이날 방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소한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조언할 수 있는 선배 어른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18 후배들을 위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다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주시고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보육원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날이 기대됩니다. 부모라는 지지대와 그늘 없이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박광빈님 정말 대단합니다. 18 어른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막막한 시절을 잘 헤쳐나온 그 힘은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강건하게 이겨낼 자산으로 남았군요. 너무 대단하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세요.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동물도 방사 전에는 야생 적응 훈련을 시키는데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데, 고지서도 낯설고 월세 계약도 처음인 아이들을 그냥 내보는 게 너무하다.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어른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이 자립 청년들이 꾸려가는 어른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끌어 주어서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뭐랄까, 본인이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이런 케이스는 너무나 잘 자라준 케이스고 잘 못 자란 케이스도 너무나 많다라는 보육원 보육사의 어느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박광빈 씨는 특이 케이스로 모범이 되게 잘 자라준 케이스고, 그런데 현재 아동 양육시설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금전적인 지원보다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홀로 설 수 있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분별한 사회적 지원은 이들이 20세가 되어 보호종료 아동이 되었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봉사하는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 정말 생각하시고 도와주면 좋겠다. 오래전에 제가 자원봉사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영상도 찍었는데 정말 고민해서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후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립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마음이 아프다, 멋지다, 좋은 어른으로 자라서 좋은 사람 옆에서 좋은 친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예전에 보육원을 나온 성인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며칠은 맴돌았는데 이런 영상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내용들을 보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또한 같은 어른으로서 이제 청년이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때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보육기관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립하기 전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 분리수거, 요새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에 있는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청년을 응원했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영향력이라도 응원하겠다 라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청년들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18 어른 캠페인 팟캐스트 광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은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강빈 씨 덕분에 막막하지 않다는 멘티 후배들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다. 참 밝으시다. 밝음 뒤에 슬픔도 충분히 느끼시길 바라고, 가끔 답답함을 느끼지만 행복한 20대가 되면 좋겠다. 너무나 수많은 응원하는 이런 글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포롤이라는 분은 저런 친구들이 취직할 수 있는 업체와 연계해서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다른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자립에 대한 것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저도 놀라울 정도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조아현이란 분은 부모님이 있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도 취업이 힘든데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18에 독립해 의지할 수 있는 어른 없이 살아가는 것을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자립하기 위해 큰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편입견 없는 본인의 꿈을 이루어지는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보육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겼지만 보육원을 출신인 당사자들도 글을 남겼는데요. 나도 보육원에 살다 나왔는데 살면서 느낀 점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숨겨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비참하죠. 최후의 최후까지 숨겨야 한다. 내가 약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다. 항상 최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세상을 버틸 수가 있다. 이거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최후까지 최악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버텨야 된다. 정말 이런 현실적인 것들, 세상을 버텨야 되는 이런 버틸 수밖에 없는 것들, 정말 많은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스럽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회는 밝고 또 도와주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브래드라는 분은 마지막에 동생분이 전국 보육원을 전전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동생이 같은 보육원에 살았는데 중도 퇴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 이야기를 보고 오연영 박사님께서 전국 시설 선생님 대상으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죠.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우영한이라는 분이 남긴 댓글은 탈북민도 집을 주는데 이분들도 임대주택 우선적으로 줘야 할 것 같다. 우리 탈북민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임대아파트를 주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만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나는 소위 말하는 고아다. 2살 남짓 입소해 갓 20이 되고 퇴소를 했다. 어릴 적 난 항상 다른 아이들과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 폭력과 다툼이 잦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주변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며 혼자라고 생각해왔다. 나에게 있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 18세가 되면서 시설과 그룹홈 보호 종료를 해야 한다. 나는 어느덧 보호 종료 2년 차이다. 지금 말하면 홀로서기는 보호 종료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아이들에게 꿈은 사치가 아닐까 고민이 되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과 또 다른 일을 겪지 말라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받았는데, 보호 종료 전까지는 나만 힘든 줄 알고 모든 것이 어려운 줄 알았다. 하지만 보호 종료를 하고 나니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삶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시설에 살아서 보호 아래 지원을 받아 관심을 받고 자라왔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겸손한
마음을 갖는 인격체로 성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 종료를 앞둔 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선택권도 없고 보육원에서 보내진 건 우리들의 실수도 아니고 상황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좌절하지 않고 앞날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댓글을 보면 일반인 분들, 당사자인 분들, 그 다음에 보육사인 분들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직 사회는 따뜻하고 또한 이러한 자신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방송에 출연한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이러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아픔에 또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 더 공감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유키즈 관계자님들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사례, 더 많은 곳에서 또 멋지게 성장하는 자립청년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